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공수처법에 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또 장평론가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된 건 공수처법은 그리고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이 된 뒤에 상정이 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되고 나면 다음 임시국회 회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표결에 들어갈 건데 현재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에는 야당과 검찰이 강렬하게 반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4조 2항인데요.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조항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검찰이나 야당에서 그래 한번 논의해보자고 한 것은 총체적인 소위 반부패 역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좋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옥상옥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기관이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는 식으로 내지는 하명까지는 아니어도 청와대와 뭔가 교감하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왜 못해요? 정말 공정한 사람이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에서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소위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게 지금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해서 기소심의위원회 만들자는데 그걸 또 왜 못하냐 말이에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헌법에 보면 12조의 영장주의를 설명을 하면서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에 명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공수처에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게시하려고 하면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명확한 상호관계잖아요. 그리고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노항이 그러면 그것도 또 이첩해 가져가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기 전에 이 하나하나가 논점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 공수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선거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온 거잖아요. 그런데 또 결국은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24조 2항을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사설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검찰이 반발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은 딱 두 군데가 있었고요. 무려 15개의 사설이 공수처법안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 상정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게 아까 그 자유한국당이 일당될 거 생각 안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일당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악용됐을 경우에 우리가 모든 정권을 선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악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수사 개시할 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통제하게 되면 사건이 암장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건 암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검찰에서 한다면 검찰이 거울을 보고 검찰한테 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유구무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살면서 검찰이 정관예우로 검찰 출신 변호사에 돈 많이 받고 사건 덮고 사건 많이 어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관예우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 최근까지도 검찰에서 잘못 처리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들이 잘못 처리했던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암장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인지하면 통보하라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크지가 않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25명 정도이고요. 경찰 우리 일반 경찰서하고 비교를 하면 그 조직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실제 잘못한 비위가 있는 그런 어떤 범죄를 인지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수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인지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 조직을 늘릴 거냐? 또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걸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수사하거나 인지해서 수사하는 그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가 있으면 중복 수사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통보해 주라라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암장 우려 이야기하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검찰이 암장한 게 많았다. 이런 어떤 범죄와 관련된 비리 정보는 오히려 투명하게 다른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끼리 나누고 공개하고 공유할 때에 암장 가능성은 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암장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덮는 거죠. 원의 중요한 문제가 정권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됐을 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져가는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첩을 받게 되면 덮어버릴 수가 있다 이 편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사건을 야당에서 이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네, 그런 수사하지 않고 덮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봤던 거는 검찰이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공수처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권력기관이 생기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기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국회에서 많은 야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우려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부분을 노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수정안 나오면서 처장에 대한 문제 독립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에 대한 독립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정부 요원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 더 늘어나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혁의 좀 성과고 안전장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제가 됩니다. 한 가지만 사례를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 심판을 받았잖아요. 물론 기각이 됐죠. 하지만 범죄는 다 소명됐고 중대한 범죄다, 직권남용했다라는 것이 영장 판사인데 그 당시에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올해 고발일 때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2017년 10월 달에 조사한 그 당시 상황에 지금 검찰이 기소한 사항들을 다 뜰채로 뜰 만큼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감찰 중단에 대해서 조국 수석 본인이 친문 진영의 얘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나와 있는 영향을 사실이니까. 미쳤다란 말 아니 아니고요. 어떻든 그 이야기를 전원을 듣고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아니, 고려해서 어떻든. 판단했을지 영향을 미쳤다는 그래서 말 예를 들면 아니에요. 검찰에서 정확하게. 유재수를 만약에 수사한다 치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를 공수처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이첩해. 그러면 이첩한 이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보고가 안 되도록 지금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방해가 수사에 그러면 이런 지금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민정수석이 이야기하고 감찰을 하는 있고요. 민정수석이 감찰하는 네. 거에 대해서 다른 청와대 고위 관료가 얘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걱정하고 뭐냐면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규제될 수 있고 제어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에 보면 통보도 그렇고 이첩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제 안 생겨. 그렇게 강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당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토론에 참여하고 여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무조건 검찰은 선이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암장도 안 되고 제대로 잘 수사하는 것이고 그 얘기하는 거 공수처는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 전제를 검찰 떠는 문제 것 맞는 거 자체가 맞지 않다는 안다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 때 예. 검찰에서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애초부터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면 금태섭 의원이 잘 얘기하잖아요.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줘야 되냐. 처음부터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논의를 하려 했으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를 또 출발했은 게 맞아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려고 이 또 같은 공령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충분하게 수십 년간 논의됐던 문제입니다. 여당에서도 그런 점을 우려해서 안전장치 2중 3중으로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이거는 무조건 악이다, 개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를 억지로 끌어낸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검찰은 아까 왜 잠시만요. 선이고 왜 네, 공수처는 다른 분들도 좀 악입니까? 얘기를 그게 드려야 맞지 않다고 악이라고 생각이 말씀을 들고요.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 말씀 정세균 의원님.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잠시만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은 왜 수사를 안 받습니까? 검찰이 잘못한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 나오고 있는데 검찰 스스로가 자기와 관련된 사건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두라라는 거고요. 또 공수처가 잘못할 수 있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건 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 이런 장희찬 생각이 편집- 이런 생각이 잠시만요. 들었어요. 장희찬 그러세요. 편집장님 먼저 또 하세요. 얘기해 네, 저는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수처가 잘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안 장치가 과연 마련되고 있느냐? 저는 4+1 협의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권은희 안에서 최소한으로 마련했던 보안 장치가 오히려 해제되었다. 이를테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네, 동의요. 대통령 임명으로 바뀌었고 공수처장이 어쨌든 검사들을 임명할 때 공수처장이 먼저 제청하는 것이 생략되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반대하는 처장이 임명이 안 될 거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 면면을 뜯어보게 된다면 야당목의 추천위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 연동형 개혁이 되게 되면 지금의 이미 제3당은 바른미래당인 것이고요. 정의당 등이 약진할 가능성이 여러 데이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수 진영에 지금 야권, 보수 야권에서는 한 사람만의 인사추천위원회를 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여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럼 누가 견제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검찰이 문제가 많죠. 본인들 관련된 수사 제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견제를 하는 방식이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고 그리고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늘 공무원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정권에 충성할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부랴부랴 25명, 40명 꽂아 넣어서 옥상옥을 만드는 방식의 견제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그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 검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 안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안, 그리고 법무부의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안입니다. 법무부의 대검 감찰 기능을 대폭 상향시키는 안, 이 정도로 왜 안 되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공수처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그 보안 장치도 4+1을 거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검이나 야당에서도 오히려 권은희 원안보다 지금에서는 동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 뭐 너무 디테일로 안 들어갈게요. 우리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듣거나 또는 야당에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분들 그러면서 왜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그러지? 또는 꼭 검찰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왜 공수처를 꼭 해야 돼? 이렇게 제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이가 2장이 있는데 지금 2개가 있는데 이쪽이 공수처예요. 이것만 계속 보면서 야, 요거에 문제점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는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검찰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검찰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걸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과 견제라는 방법으로 공수처라는 대안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 가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보완 장치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냥 공수처가 아닌 다른 현재의 검찰 틀을 놓고서 거기서 조금 더 갈 수 없지? 그거보다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데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보다 지금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이 견제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 둘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사실은 현재에 있어서의 검찰권이 한편으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잘 해야죠. 잘 한다면. 근데 꼭 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암장도 하고 또 때로는 검찰이 막 민주주의에 대한 의협심을 갖고 이번에 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분이 뭐 진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유재수 사건, 뭐 조국 사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주의 있게 보고 있다. 근데 왜 그런 검찰의 의협심은 계엄령 문제라든가 나경원 원내대표 문제라든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발휘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균형 감각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해온 검찰개혁의 결과 검찰과 공수처를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하자. 근데 상호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혹시 정권에 너무 그냥 수적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혹시 여기 안전장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손 보자 이거죠. 그리고 손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그런 틀에서 손 보자는 의견을 낸다면 그건 오케이 논의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무조건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 거 아닌가. 그 곁다리로 갈까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문제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한 정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그 계엄령 문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법무부가 해야 되고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검찰을 옹호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거예요. 검찰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검찰이 제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앉혔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과거 권력, 지금 권력 관계없이 정사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건 거고 지금 공수처의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야권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만들자. 지금 공수처 아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 독소 조항만이라도 아니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4+1을 1+1을 만들어서 푹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전에 예를 들면 야당이 우려가 있으니까 뭐 임명동의 절차, 기소심의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런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언론에서 분석해 보니까 100회는 안 묻다 후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저는 선의가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틀어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더 행사하기가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삿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어차피 지금 공수처법을 만약에 그나마 이제 지금 4+2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3일씩 쪼개가지고 국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기되는 국민적 우려, 현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언론의 우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결국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단순하게 1년만 논의된 게 개혁을 아니고 잘하자는 수십 년간 얘기라니까요. 논의되어 왔는데 이제 개혁의 목전에 와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 요만한 조그만 그것도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놓기 싫어하는 그 문제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이 공수처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독소조항, 김 변호사님-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먼저 독소조항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거 수사 정보를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수사 정보를 공수처에 넘겨주냐? 공수처에 넘겨주면 암장되는 거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검찰은 암장시킬 수 없습니까? 검찰도 암장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지가 않고요. 결국에 이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관련되어서 비리범죄를 통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제대로 온전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상태에서 내년도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설치가 되면 25명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지금 국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많으니까 결국에는 친여권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진보 성향의 검사들이 들어가니까 문제 아니냐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이해합니다. 아니,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 이야기 자유한국당 계속 하고 있는 거 이해해요. 뭐 세월호 검사, 민병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범죄나 비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개혁 이제 목전에 다음 주 화요일이면 통과되는데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반대, 반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소심의위원회 왜 안 돼요? 세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24조 2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검찰이 과거에 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방지할 거예요? 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요, 바꾸자니까요. 저는 제 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이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아예 안 해주면 공수처장이 공석인 상태로 해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뺐고요.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도 왜 논의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아세요? 아시냐고요? 아니 답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시냐고요? 그럼 왜 모르시면서 그걸 꼭 저한테 일단 물어보시는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 문제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선은 아니거든요. 재정 신청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서 불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시민들로 구성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 민감정보 굉장히 보안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을 상태로 한 또 어떻게 보면 법조의 어떤 전문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 빠졌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아니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날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저희가 지금 공수처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김남국 변호사님은 공수처가 정말 잘 될 거다. 이 모든 논의 과정에서 4+1 협의회에서 기존 백혜련안이나 권은희안 대비 바뀐 부분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오히려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소심의 같은 경우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문제라면 기소심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관이나 공정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참여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야기한 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인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심의 그렇게 제기하고 국회 동의 우리 받겠다. 국무총리도 국회 동의 안 되면 계속 공석이에요. 공수처도 똑같은 겁니다. 국무총리는 동의 받아야 되고 공수처는 안 받아야 되는 게 더 위험합니까? 우리 국회 받겠다. 그리고 7명 중에 6명.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결국에는 야당목 2개이기 때문에 야당목 하나 더 달라. 8명 중에 뭐 7명으로 가자. 이런 정도의 안을 타협안을 내놓는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때도 만약 대화를 거부하고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 하면 국민 여론이 저 같은 사람도 아마 한국당 너무한다. 이야기할 의사가 없다고 할 텐데 오히려 4+1 협의를 하면서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뭐 박주민 의원이 주도했다는 말도 나오고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던 권은희 안보다 더 후퇴한 공수처의 독립성을 우려하게 할 만한 안들이 계속 합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틀 뒤에 통과 안 되고 제1야당을 패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문제인가. 일주일, 2주일 정도 방금 말한 기소심의, 국회 동의 그리고 인사추천위원회 등에 대해서 개정안을 야당에게 던져주고 너네 한 3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우린 간다. 이 정도 여유를 왜 민주당이 못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그 정도 여유가 없이 이게 급박한 일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그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장계찬 평론가님께서는 권은희 의원이 아니 무조건 옳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4+1 협의체 안에서 수정안을 만들었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독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지만 또 하나 공수처가 기구만 생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권한과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구성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장희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1년 내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조금 더 시간을 며칠 더 준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뭔가 안을 낼지 그건 저는 오히려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1년 내내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트트랙 막바지에 온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뚝심 있게 개혁안을 밀고 나가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선의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와대에 소위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과 소위 비서관급 이상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뭐냐면 특별감찰관법이에요. 그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되면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그것을 실제로 청와대에서 관장하는 조국 수석,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특별감찰관 임명했어요?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년 6개월 위법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밖에서 봤을 때는 선의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자신들이 뭔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신뢰가 없는 속에서의 나타난 일이에요.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야당에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되는데 여당에서 오히려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 이거를 악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안 그렇다고 그 얘기하는 지금 것은 김 수정안에- 변호사님의 주장이고 예. 야당과 언론의 우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그동안에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고 지금 엄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17개의 사설이 나오는데 15개의 그 사설에서 사설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근거를 저는 논리적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주시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검찰인 거고 하나는 언론이에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신뢰하지 않는 거는 김 변호사님 편이고 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짧게 30초만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지금 저 자유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당도 공수처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공수처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할 것 다 안전장치를 빼고 공수처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런 비판이 타당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번 수정안에서도 일선 검사와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넣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들을 넣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싸그리 무시하고 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냐라고 앵무새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처장의 독립성을 지금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제도로 수정안이 이뤄졌고 핵심에 대해서 답을 안 해놓고 정말 정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아니 얘기하면 지금 정말 한 고위공직자 명만 수사가 국회에서 중요하다면 반대가 저 진짜 하면 여쭤보고 싶어요. 되는데 제가 말씀 정말 좀 고위공직자 드릴게요. 수사가 예. 중요하면 특별감찰관은 도대체 왜 2년 6개월 공석이 우선 문재인 정부의 그건 또 진정성 다른 잠깐만요. 예. 거죠? 제가 김민석 우선 원장님 얘기를 아까 뭐 크게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려도 돼요. 언론의 문제는 17개 중에 15개 뭐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뭐 30개 중에 몇 개, 50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또 찬반 구도를 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제도 언론의 상당 부분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입장을 취해 왔거나 또는 예를 들어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언론의 어떤 사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감찰관 문제는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왜 감찰관을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웠느냐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관보다 더 기본적으로 제도로서 더 엄격하게 정권에 대한 사정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지금 기본적으로 논의의 어떤 구도가 좀 잘못된 것이 두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건 간에 두 분이 생각을 어찌하건 간에 현실적인 정치 행위의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던 한 축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중에 지금 두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공수처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 논의를 쭉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중에 왜 요거는 안 했니? 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변죽이죠. 그거는.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그거는 두 분이 변죽을 울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두 분이 이런 디테일의 문제 두세 개를 뭘 제기하든지 간에 실제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로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 논의에서 보면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변죽을 울리는 것밖에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실제 논의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공수처 반대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저는 한국당이 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더불어민주당의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한 선의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앞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했는데 남자 집에 가보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르잖아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 대통령 사안이 직원이나 사정이 있다고 고위공직자에 얘기하지 대한 않았어요. 비유가 그런 사안이 비유를 다르잖아요. 그 남녀 결혼한 맞죠. 소문가하고 어떻게 정말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로 정권 핵심까지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거하고는 좀 2년 반 동안 특별감찰관을 비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탄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이 또 생길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는 것 말고 어떤 현실적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안 두는 정부에서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권 핵심 권력의 핵심들 잘 보겠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믿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왜 믿지 못하느냐 믿어달라고 말을 하면 그걸 믿고 어떻게 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도를 약속하겠습니까? 이게요, 그냥 그 단순하게 무슨 뭐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거면은 이렇게 논란이 안 돼요. 새로운 형태의 사정 권력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걸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은 좀 불편하니까 뭐 이거는 또 이러니까 또 이거는 필요하니까 부숙 집어넣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 조직 특히나 사정 권력 기관을 새로 만드는 데서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감찰관 문제를 갑자기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돼 있는 것도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반에 지금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데 왜 이 문제를 충분히 다 수용 못하느냐. 오히려 지금 여권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사설을 쭉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강력한 공수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논리로 저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서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은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록 공수처 협상에 임하진 않았지만 야당과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우려들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예. 법안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왔는데 아마 정태근 의원님이 보셨을 때 또 그리고 일부 언론 사설 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검찰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공수처가 안정장치가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된 안정장치가 부족해서 이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공수처가 생기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뺏기기 때문인지 그게 저는 의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그게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7분의 6의 동의가 없지 않는 이상은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히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처장의 어떤 독립성뿐만 아니라 또 일선 수사하는 검사의 독립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독립성 이러한 것들 다 충분하다라고 평가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개혁이 된 다음에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정권의 신여가 되어서 잘못된 수사를 하는지를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서 그렇게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의 보좌관, 비서관들이 공수처에 개입하는 것 법으로 금지하는 것 공수처 법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고 부족한 거 채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민석 원장. 저는 상당히 그런 논의를 반영해서 지금까지 논의해왔다고 봅니다. 예. 저는 지금 법적으로 청와대 보좌관들, 비서진들이 공수처로부터 보고를 못 받는다고 명문화시킨 것을 안전조항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법에 민정수석이 감찰하는 도중에 김경수 지사나 청경득 행정관이나 이런 실세들로부터 전화 받아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있는 법을
권력기관이 안 지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야당이 특별감찰관조차 설치하지 않은 청와대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또 7분의 6 말씀하셨는데 세 자리 대법원장, 변협회장 그리고 법제처장이 추천하죠. 두 자리 여당이 가져가죠. 나머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만 현재 구도에서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현재 구도라면 바른미래당, 연동형이 만약에 실시된다면 정의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충분한 안전장치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 와중에 국회 동의도 빠졌기 때문에 자꾸 안전장치를 좀 대립선에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강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안전장치가 이 수정 과정에서 좀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꾸 평행선을 이루게 되는데 집권 여당이고 솔직히 말해서 패스트트랙 임시국회를 통해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패스트트랙으로 표결하기 이전에 야당이나 여러 언론에서 제기하는 안전장치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 말씀하신 것들 검사 인사위원회 잘 하셨지만 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 조치를 더해준다면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법안이 표결된다면 과연 훨씬 여론이 야당의 의견이 훨씬 더 야당 둘이 좋아지겠죠. 반대하면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야당이 어느 야당이 될 것이냐 어느 시점에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하면서 지금의 하겠어요? 선거제와 제가 연관이 돼 하는 거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야당에서 지금 장해찬 평론가입니다. 정태근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거 절대 못 믿겠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의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하고 일단은 공수처라고 하는 거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이나 이런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좀 보고 부족한 거는 채워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얘기가 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하나의 정책을 실현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여보자라고 해서 뭐 후유증이 발생하면 그때 해결하지. 대표적인 게 지금 52시간 노동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16% 올렸다가 13% 올랐다가 2% 올릴 바에야 처음부터 그러면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8%씩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조건 달성해야 돼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전력 수요가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방법들을 대체해가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7천억 돈 날릴 각오하고 뭐 시나리오 3, 4억이 안 한다? 월성 1호기 폐기한다? 이런 식의 정책. 52시간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당장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 규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종과도 관련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를 52시간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쳐.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지금 상가 임대율이 지금 공실률이 11.5%까지 올라갔는데 자영업자들 문 닫은 사람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려운 중소기업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수처라는 것들을 정말 어렵게 논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4+1로 간다면서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반대해도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 가는 와중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려들을 더 줄여가지고 가는 게 정책을 하는 사람의 도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리지 우리가 재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정하자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원래 법이라는 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신중히 가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요 논의를 하다가 52시간부터 시작해서 다 전선을 넓히면 우리가 이제 오늘 논의를 진짜 밤을 새야 되니까 다시 좁히자고요. 개별 정책의 다시 문제가 좁히고 아니라 정책을 하는 큰 방향의 태도의 문제라는 문제라는 정리를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방향과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건 당연히 맞죠. 정책을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원안에 있었던 건 24조 2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혐의를 했을 때는 아니 그런데 그 문제는 공수처에서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 그런데 문제- 이제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통보를 의무적으로 즉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가져가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가져가서 덮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그러면 이거 설명은 빼고 간다면 이미 한 어떨지. 거죠. 예, 그 문제에 대한 방금 설명은 이미 한 거죠. 계속 예. 그것이 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예. 인지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못한다. 그리고 각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업무와 정보의 공유의 필요성도 존재한다라는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 진행에 대해서 두 분이 제기하시는 것 말고도 훨씬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돼 왔잖아요. 요거 말고 다른 것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수처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100점짜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고 또 보완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지 말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